네, 증시 오늘과 내일 2부도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미지 대표와 함께 테마갈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반등했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를 전해드리면서도 너무 기분 좋지가 않았던 게 여전히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좀 시장이 무너지면서 다소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딱 중심을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테마갈 주제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위기가 기회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은 무엇일까? 사실 외국인이 너무 야속하게도 오늘까지 3거래 연속 계속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종목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특집입니다. 시장이 위축되고 힘들고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기회 이 부분이 좀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다시 또 볕들 날이 오겠죠. 그렇겠죠. 네,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고 재미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을 계속 팔고 기관은 계속 팔다가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과연 무엇을 지금 사고 있느냐. 어떤 종목 위주로 사나. 그렇죠. 그런 걸 봤었을 때 나중에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컨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준비를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의 동향부터 한번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매도세를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같이 팔고 있어요. 2월 1일 이후에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수급 가지고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만 사고 있죠. 개인만 양시장을 사고 있는 상황 쪽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래도 좀 사는 듯 하다가 한 3일 만에 1조가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매도세로 일관하다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살 때가 되지 않는다는 쪽에서 약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가 코스닥은 매도지만은 코스피는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 중심의 수급은 한계다라는 쪽에 대한 장세도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또 신용과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B2라고 하죠. 특히 어떤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도 이런 신용장고나 어떤 레버리지를 키운 매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빨간 표로 표시된 게 이게 신용장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이쪽이 코스피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밀리는데 신용장고는 이제 막 살짝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여전히 부담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좀 더 많이 밀렸는데 오히려 웬만해서 지금 장고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신용 장고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이 그러면 반등을 하면서 신용 장고가 이제 정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반대 매매를 통해서 시장이 더 하락하면서 이게 시장에 또 충격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숙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쓰지 말자. 이런 시장이 위험한 어떤 약간 불안한 상황 쪽에서는 어떤 레버리지를 키우는 매매들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오늘 그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하락장 속에서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 사실 그게 가장 무서운 게 1차 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2차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그런 손실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급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용 잔고 추이도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 지금 발을 슬쩍 빼고 있다가 다시 사려고 하는 종목들, 특히 외국인은 무엇을 사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사들이고 있는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2월 달에 좀 산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2월 1일부터 한 24일까지 개설된 종목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서 보게 되면은 특징이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업종 대표주를 선별해서 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죠. 특히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그 관련된 쪽에 하나, 즉
대장주만 하나씩 사보겠다라는 관점들이 뚜렷하게 나오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어떤 신호가 어떤 경기에 대한 충격들도 계속 받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잘 버틸 만한 업종의 종목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 시각은 두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주는 딱 두 종목밖에 없죠. 그렇네요. 알테오젠과. 네. 그런데 오히려 종목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약간 IT 관련된 쪽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IT 쪽, 2차 전지 쪽,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소부장 관련된 쪽도 물론 있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만 하더라도 벌써 또 눈에 띄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5G 관련된 쪽도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시장에서 그래도 삼을 수 있는 어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 코스피 시장에서 중요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쪽도 플랫폼 관련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IT 쪽은 여전히 하락해도 관심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확실히 코스닥에서요, 최근 이 시장 하락에도 좀 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눈에 띄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랬고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뭐 테슬라 열풍 때문에 2차 전지가 급등하면서 그 안에서 거의 뭐 대장 역할도 해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최근 지수 하락에서도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던 그렇죠. 종목이거든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성향은 어떨지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기관은 또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과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고려양을 많이 샀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의외네요. 예, 왜 이랬을까요? 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금 가격의 상승세와 연관이 있겠죠. 특히 비금속 관련된 쪽에서 재련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금이 아마 매출 비중이 한 13%, 1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의 역할과 함께 또 하나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져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가 한 앞으로 3, 4년 뒤만 가게 되면 이제 재활용, 그러니까 즉 못 쓰는 폐 배터리에 대해서 재활용할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쪽과 관련된 쪽에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쪽도 서서히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또 하나 IT 관련된 계열, 2차 전지 관련된 계열뿐만 아니라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이쪽은 음식료 쪽이죠. 그렇죠. 음식료 쪽도 일단 관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2위는 바이오 쪽입니다. 근데 그를 뺀 나머지를 봤었을 때는 약간 반도체 쪽 두 IT? 종목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IT 관련된 쪽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5G 관련된 쪽도 KMW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마찬가지로 과거보다는 바이오에 대한 어떤 비중이 큰 게 아니라 약간 종목별 비중으로 봤었을 때는 IT 관련된 쪽이 좀 크다라고 관점 쪽에서 어떤 종목의 동향들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을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찾아보자면요. 뭐 몇 개의 주도 업종에 다 쏠려 있진 않아요. 그냥 대표적인 대장주를 하나씩 담는 듯한 느낌? 네. 그런데 그 와중에 IT 비중이 바이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네. 2차 전지, 뭐 5G 이쪽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반도체도 물론이고요. 그럼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산 종목 안에서 저희가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시면 역시나 공통적으로 ID 부품주 2차 전지가 있고 네. 그리고 LG화학,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어요. 네, 일단 섹터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통적으로 매수한 섹터를 봤었을 때 말씀드렸던 IT 부품, 2차 전지, 바이오, 플랫폼.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쪽을 사는 게 좋겠다. 아.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이쪽에 대한 포함된 쪽이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할 때 다음 흐름들 쪽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리 계속 사들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또 하나 종목별로 봤을 때는 딱 동시 순매수한 10개 종목들 쪽에서 종목들이 4가지가 눈에 띕니다. LG화학, 삼성전기, 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서울반도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게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그룹과의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 때문에 네. 사는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또 공매도도 사상 최대치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약간 숏 커버링도 같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관점들인데 단순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확실하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관련된
쪽에 IT 쪽에 중심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플랫폼 관련주도 있잖아요. 네. 사실 플랫폼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사고 싶어도 이미 막 신고가까지 기록을 해서 못 사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면 저희도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믿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대표적인 플랫폼 관련 쪽이면은 카카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네이버도 영향력이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올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계산한다라고 되면 플랫폼 쪽에 계속 부각받을 수 있는 쪽은 카카오가 아닐까. 그래서 추세가 강화되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런 때 어떤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아서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어제 되면 그제 같을 경우. 그렇죠. 네.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이 수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몇 개의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도 카카오가 좀 속해져 있는데요. IT에서는 삼성전기, 에스코넥, 세경하이테크를 꼽아주셨고요. 플랫폼에서는 카카오입니다. 네. 각각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 마음입니다. 네. 가장 네.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종목들을, 그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거의 한 20개씩 되는 종목들 중에서 네. 그래도 수급과 실적 흐름들을 봤었을 때 관심이 필요한 종목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4종목으로 꼽아봤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는 앞서 말씀드렸고, 세경하이테크는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폰 관련된 쪽에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동향들 언급을 드렸는데, 먼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 IT 부품 쪽에 또 하나의 핵심적인 쪽이 MLCC겠죠. MLCC가 물론 이제 충격을 시장에서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동향들도 여전히 관심이 좀 필요한 쪽에서 특히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좀 위축됐기 때문에 회복세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무게를 실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쪽에서 예전에 KH바텍이라고 특히 폴더블 폰의 흐름들과 같이 이어지는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기, 에스코넥, 세경하이테크, 카카오 그리고 앞에서도 뭐 기관이 산 20개의 종목, 외국인이 산 20개의 종목 많으니까 네. 저희가 이 종목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하락에 잘 주워봐도 괜찮겠다, 매수해봐도 좀 괜찮을 만한 종목 좀 간추려서 네. 소개해드릴게요. 방금 말씀 다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삼성전기나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네. 가장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되고 좀 있고요. 걱정되는 게요. 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스마트폰 판매량도 줄어들 거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기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없으면은 말이 안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가장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들은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만큼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과 섹터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IT 부품 관련된 쪽은 그에 연관돼서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들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 에스코넥도 앞서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은 폴더블 폰과 관련한 수혜주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특히 힌지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라는 어떤 기대감과 함께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들 올해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현상들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큰 손들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가래수 종목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